자, 잘 들어요. 왜냐면 이것이 학생들이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학생들은 오직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37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37번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재생산 이론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면 이 재생산은 하나의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포로도의 하나의 문화적 재생산을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재생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결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제시하죠. 그러면 지금 보로도에는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화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문화적 재생산은 불평등한 문화가 재생산된다. 그런데 단순히 문화적 불평등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교묘하게 문화적 불평등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지배계층의 지배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학교 교육이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문화의 우리가 대체 영역을 통해서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문화 영역과 계급 구조의 관계에서 불평등 구조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와 지배계급 문화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재생산이기 때문에 가장 큰 비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대체적으로 문화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접근에 쭉 경제적 불평등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불평등도 있을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것이 이론의 한계가 됩니다. 재생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요, 학교 내부 현상을 모든 문화적 우월 현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다양한 복합적 역동적 상호작용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4번은 교육이 계층 간의 문화적 사회적 간격을 재생산하는데 공헌한다. 불평등, 즉 문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정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되죠. 이건 뭔 말이야 그러면 학교가 지배계급 문화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불평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비판점은 뭘까? 쉽게 말하면 학교의 내부 현상을 문화 구조의 논리에 따라 성격을 규정해 부름으로써 실제적인 우리가 복잡한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지 않는 것은 사회구조 변화와 문화 예의도 정치 경제적 측면이 많이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문화의 우월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정치 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고 53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53번의 문제인데 53번의 문제는요, 지금 디귿이 문제가 되죠. 이걸 잘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몰라서 아니라 순간적으로 봐요. 이 기능론과 그 다음에 갈등론은 자, 이런 거예요. 기능론과 갈등론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회 계층은 하나의 우리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계층은 보편적 현상이다라고 하면 답이 됩니다. 사회 계층을 인정해요, 있다. 인정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능론은 이 사회 계층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존재하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요소다. 불가피 요소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층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계층은 존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 계층 자체를 갖다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죠. 계층은 자, 여기까지 공통점을 하면 답이 돼요.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계층은 보편적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다. 답이 되죠. 그런데 자, 기능론은 사회 계층은 보편적이고 반드시 존재하며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계층의 조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론은 사회계층은 보편적이지만 결론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필연적이지 않고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층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회계층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사회계층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얘가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약간 문제를 풀면서 나도 사람이 좀 헷갈렸는데 문제를 많이 푸다 보니까 계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사회계층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면 답 돼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편성을 쓰면 답이 되지만 사회계층은 언젠가는 갈등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에 의해서 노동자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주아야 그래서 우리가 자본가는 부르주아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파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가 없는 계층이라면 모두가 또 우리가 공동으로 잘 사는 우리가 노동자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층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 니을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던 우리가 37번의 문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디귿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해갔어요? 불만 있으면 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63번으로 넘어오세요. 자 63번 보시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내가 풀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와요. 안 풀어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64번 들어갈게요. 자, 교육 결과는 평등해야 된다. 평등론적 관점에서 교육사역의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직접적 영향으로 보기 오는 것. 자, 교육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 무슨적 평등을 묻고 있다? 보상적 평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입학의 평등도 아니고 어떤 학교에 다녔느냐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학교를 떠날 때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 평등, 보상적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1번. 무상교육의 학대. 자, 경제적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보장이 되죠. 1번 답 안 되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혜택받지 못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전체 국민의 평생 학습의 총량이 늘어난다. 뭔 말이에요?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죠. 취약점 어린이를 위한 보상교육,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미들스타트 프로젝트 이런 것은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것은 무슨적 평등일까요? 중등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중등교육에 교육을 받을 사람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받지 못한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 그 다음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슨적 평등이에요. 보장입니다. 그래서 보장과 보상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번도 4번이고 그 다음에 66번은 3번입니다. 66번은요. 우리가 2022년 때도 이 수달이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했지만 2022년에는 네모 칸에 넣어놓고 쉽게 말하면 학교의 시설과 학교의 환경이나 교사의 질에서 차이가 없어야 된다. 고교 평준화가 대표적 유행이다. 뭐예요? 조건 평등 내지 과정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67번은 2번입니다. 68번 한번 볼게요. 자, 68번 좀 조심해봐요. 왜냐면 여기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허용적이나 보장적이나 과정적은 틀리면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책에는 우리가 교육 평등의 원리가 있는데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봐봐요.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다. 그러면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추구한다? 능력주의 관점을 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 있는 자는 더 높은 승진과 빠른 우리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너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것을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러면 능력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경쟁의 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무슨 논적 관점이 된다? 기능론적 관점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됐죠. 그러면 이것과 대립되는 관점에서 이것이 2022년에 출제됐어요. 그러면 최대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 최대의 원칙을 우리는 하나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능력주의를 추구합니까? 능력주의와 대립됩니까? 대립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혜택받지 못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혜택받지 못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네? 혜택받지 못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을수의 정의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능론적 관점이 가까워요? 갈등론이요? 갈등론적 관점이 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구급에서 이미 기출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볼 때 양대 사이드맥만 지금 출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내가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도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자, 오늘 이 얘기 팽동하게 분배되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팽동한 분배로부터 일탈은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의 이득이 될 경우만 인정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노을수의 차등의 원칙, 다른 말로 결과적 평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정한 경쟁 원리는 말 그대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거 최대 이익의 원리는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다 받도록 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 존중의 원리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가치 있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가져가면서도 문제가 출제돼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걱정하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요. 내목과 읽고 허용적 평등의 다음은 보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2번. 이 두 번째 이 문제 수단은 다음 중 보상적 평등에 해당되는 걸 꼽아라.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복합적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를 제시할 때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는 자윤적 자유체제 원리는 능력주의 메커니즘으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 맞죠? 자, 노을수의 차등 원칙은 결론적으로 결과적 평등에 우리가 결과적 평등에 지지를 받는다. 맞죠? 이런 식으로 문항 헷갈 때 좀 조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차등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공정한 경쟁의 원리는 자연적 자유체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주되 능력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의 원리는 우리가 자연적 자유체제 원리에 공정해야 되겠죠. 출발점이 다르다면 공정해야 하네요. 자연적 자유체제는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고 능력에 따라 차등을 하자는 거죠. 능력에 따라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놈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데 출발점이 동등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적 자유체제 원리에 공정성을 추구한 것이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너 번 이거는 대부분의 책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북대 교수 있죠. 김청기 교수의 결혼서에 집중적으로 실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온다면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낼 확률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속지 말하는 것은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에다가 무엇을 추가시켰다? 공정한 기회요. 형식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 자유체제는 뭐예요? 형식적인 기회균등이죠. 이 구별하죠. 내상이 정확할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게 한 번만 더 나오면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관점이나 인간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고귀하게 존경받아야 된다는 인간 존중의 원리가 아니라 공정성의 원리가 나올 확률인데 공정성의 원리가 나왔을 때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이것을 여러분이 구별 못하면 죽습니다. 여기는 형식적이야. 모든 국민의 동등한 기회를 주자. 공정한 용어가 빠져 있어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고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놈이고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 실패한 거니까 네가 실패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냐 네 능력 탓으로 돌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공정성의 원리는 과연 그것이 우리가 공정한 기회균등이 될 것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형식적 의미에 모든 사람이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하냐.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기회가 아니라 진정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정해 라는
의미의 공정성의 원리를 추가시킨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 문제에서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작년에 썼던 지금 기출 문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기출 문제를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 60% 이상이 지금 문제를 바꾸고 있어요. 작년에 썼던 것에서 우리가 한 60% 정도를 바꾸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문제는 줄여버립니다.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이 아는 것은 또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 나도 재미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제시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9번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심해줘요. 이런 것이 나오면 학생들이 틀려요. 교육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7급 문제인데요. 자,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한 보상 정책은 능력주의자들의 우리가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는다. 교육 결과의 평등은 뭐요? 혜택받지 못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자연적 자유체제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죠. 답이 되죠. 그다음에 산골에 사는 학생들에게 통학교통편 무상 지원 정책은 교육 기회 평등의 사례이다. 자, 이것은 교육 기회입니까? 허용적 평등입니까? 교육 기회 평등은 우리가 허용적 평등이고 산골에 사는 어린이 대상들에게 교통편 무상 지원하는 것은 허용적입니까? 보장입니까? 보장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미들 스타트 프로젝트, 한국의 교육 복지 우선 지역,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 전형제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슨 평등이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격, 그다음에 교육 과정 등에 있어 학교 간의 차이를 줄이자는 것은 교육 조건의 평등의 사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조건의 평등은 뭐요? 다니는 동안에 학교 간의 격차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과정적 평등 내지 조건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대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지금 구성하는 게 계속 선생님도 반성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를 못해서 반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접근할까.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예상 문제에서 풀었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길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작게 나온 것은 작게 나오고 그런 것을 풀어주지 않고 해설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